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손혜원 의원 측근들의 목포 건물 매입 의혹, 문화재 투기 의혹이죠. 일단 손혜원 의원은 SBS 보도를 적극 반박하면서 법정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투기냐 아니냐,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상임위 여당 간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 미리 정보를 알고 건물을 사들인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과는 내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목포 원도심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처음 있었던 데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일본 영사관 건물부터, 그 다음에 동양척식회사 목포지부, 또 목포진, 그 다음에 또 삼산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1920년대부터 45년대 일대까지 목포의 만호동, 유달동 일대에 약 한 3만 5천 평, 602필지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정도로 해서 넓은 지역으로 해서 근대,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부터,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역사와 포함되는 이 해방까지요. 그래서 이 건축유산들이 원도심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문화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면 단위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예. 이 거리를 통째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최초입니까? 원래 이거는 사실은 이제 면 단위, 점 단위로 문화재 등록을 할 때, 예. 2007년부터 이렇게 보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집 하나만 문화재 등록한다 그래서 이게 잘 보존이 되느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연구 용역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게 면 단위로 넓은 면적 개념으로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 11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됐고요. 예. 지금 참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 하고요. 근대 문화재로 목록에 올리는 등록재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좀 차이를 자꾸 SBS도 계속 지정하는데 예.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예. 등록문화재. 예, 다르다 그거는. 네. 등록문화재로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저께 보도에서도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리모델링 지원된다는데 단 한 푼도 지원 안 되고요. 그래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30%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창성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바꿨어요. 예. 이거는 문화재로 지정 절대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해주려면은 문화재로 되는 데 있어서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또 어저께 인터뷰를 보니까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게 면제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문화재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100%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 보조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목포는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전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집수리 아니요.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지정이 아닙니다. 예.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네네네. 집 고치는데 30% 비용 정도가 국가에 지급이 되는데 지금 공개할 경우에 손혜원 의원이 사들여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 원형이 사라졌는데요. 창성장은 또 아까 모 방송 JTBC인가에서도 창성장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창성장은 등록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등록 자체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등록도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SBS 보도는 문화재로 등록되고 나서 이게 시세가 4배로 뛰었다. 건물 시세가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문화재로 등록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등록되면 집도 함부로 고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또 팔 수도 쉽지 않고 또
공개해야 되고 건물을 이게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4배로 떴다는 것은 어떤 주장에서 기인한 걸까요? 저도 어저께 뉴스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예. 제가 문화재 보존 운동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매일 욕먹고 쫓겨나는 이유가 황평우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가치 떨어졌다. 문화재 때문에 우리 집 날라갔다라고 해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받았는데 예. 문화재로 등록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면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 운동 정말 하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문화재로 지정해 주세요. 저는 어저께 뉴스 보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 운동하기 정말 좋아졌겠다. 예. 그런 생각했고요.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되고 나면 시세가 올라갔다. 이거는 저는 그리고 제가 오늘 목포 쪽에다가 확인을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예. 그 4배로 뛰었다는 얘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인터뷰 주장이지 공식적으로 된 건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그 주위에 부동산이나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것을 그렇게 리포트를 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문화재로 해서 4배가 뛰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부터는 칭찬받겠죠. 예. 오히려 집값을 올리거나 땅값을 올리려면 이 문화재 등록이나 지정이 안 되고 아파트를 올리고 이렇게 돼야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죠. 이 지역에서 지금 그 내화벽돌 건물, 오래된 내화벽돌 만드는 데서 지금 약 한 7만, 8만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아파트를 지면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에 오래된 건물을 살리고 도시 재생을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면은 여기에 개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개발 이익이 몇 배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정이나 등록된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몇 배로 뛴다는 건 그리고 투기를 만약에 한다라면 서울이나 좀 이게 GTX나 이런 데 근처에서 하지 이거를 왜 지방인 목포에 가서 투기를 하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어쨌든 토건 세력이 거기를 아파트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가 나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국가가 뭐 해라고 하는 거는 좀 하지만 물론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손혜원 의원께서 활동하신 거 목포나 다른 데서 또 통영이나 문화재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신 건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활동이 비공개로 만약에 집을 매입하거나 이랬다라면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다 하셨어요. 제가 그걸 SNS로 볼 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이런 행동들이 왜 투기로 보장되냐.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그 조카분인가한테 이거는 내가 너한테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 손혜원 의원이 자제분들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카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각별해서 너한테 주기 위해서 한 거를 미리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젊은이가 목포로 가서 창업을 해서 산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제 자식이나 또 조카들을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너 창업을 해라. 이게 좀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투기 목적인지는 조금 의문은 갑니다. 만일 투기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내가 했다. 내가 국회의원에서 뭐 다 했다. 이런 말들은 손 의원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솔직하게 해놓으니까 아마 저는 개발업자들한테 조금 공격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과거에 문화재청 문화재제도 분과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저 전문위원 6년 했습니다. 이 부분 잘 아실 텐데요. 네.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또 논란 중에 하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거나 또 질의하거나 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 분과의 관계부처에 지지하고 자료 내라고 하면은 다 관여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모 국회의장의 그 동생은 무형문화재 지정됐거든요. 인간문화재 소위 말해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그 문화재청을 막 항의하고 이 지적을 했다 치면은 그것도 관여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어떤 의혹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무조건 다 관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화재 등록이나 지정되는데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잘한 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의 부분은 그야말로 해석의 부분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팩트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조선 내화 공장 자리, 여기도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겁니까? 예. 그 내화 공장의 벽돌 이거 말하는 건데요. 그 일제 당시에 우리가 벽돌이 생산하고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 방법에서의 변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이제 기와만 구워서 지붕 위에 올리던 그런 조선의 건축 방식에서 일제가 들어오면서는 벽돌을 구워서 집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근대 과정에서 건축의 재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내화벽돌을 굽는 온돌, 굴뚝 이런 거 몇 개 부분은 등록문화재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게 아니라 일부 중요 시설은 보존하고 그 아파트 업자도 요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아파트를 신축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들어오는 것도 반대예요. 무작정 이렇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조선 내화 공장 시설이 등록 문화재로 되려고 할 때도 당시 네. 아파트 건설 때문에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렇죠. 예. 지금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다 이 말씀이죠? 아직 포기 안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그 건축업자들은 등록된 몇 개 시설 주변에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엄밀하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게, 서울에 사는 돈 있는 재력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한계 때문에 투기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그분들이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애쓴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9채라고 이렇게 막 분양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점에서 면 단위로 넓은 면적으로 에코뮤지엄을 하기 위한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라면 넓은 거점들을 중간중간 해서 이게 살아있는 생태박물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에코뮤지엄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나 군산이나 영주같이 이렇게 면 단위로 된 부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생태 에코뮤지엄, 넓은 오픈된 박물관, 열린 박물관.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 민속촌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포나 군산이나 영주같이 이렇게 넓은 면적이 된 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을 박물관 근대거리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걸로서는 의미가 있죠.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수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SBS 보도는 팩트 체크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언론사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저께 내용에서 일부 내용은 투기냐, 투기는 어떤 게 투기인지 저는 이해가 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한 거는 분명한 오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목포 말고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던 지역들이 또 있겠죠?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중요 민속 자료라고 하면 우리 고건축인데요. 경상도 함양에 허삼돌 가옥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방 공무원이 이걸 부인이 사가지고 다시 지방 공무원, 지방 그 관청에서 매입하라라고 몇 배를 튀겨서 팔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아마 제가 해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하는 세력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투기가 아니라 어떤 그 역사 문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물론, 비추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여러 채를 본인 이름으로 안 한 이런 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이렇게 재산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손혜원 의원 두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예. 예,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내려가는 거 반대했다. 왜 우리가 여생을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한번 그 재단으로 이 땅을 뭐 부지나 건물이나 매입하면 국가로 다 기속돼야 되는데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손혜원 의원이 그러셨대요. 나는 의무감으로 목포라는 구도심을 살리고 이런 문화거리를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남편분께서 의지를 못 꺾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 수장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